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한 7,7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1.0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순매수하면서 0.18%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장이 빨간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별 호재는 없는데 계속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니까 참 희한하죠. 시장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동안 시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만한 여러 가지 호재 재료를 찾는데, 심지어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그 악재는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호재를 찾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내일이면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한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 8%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7%대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또 예전에서 연준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8%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연준도 데이터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렇게 물가가 정리되고 있는 마당에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연준의 FMC 회의록을 들다 보면은 예전에는 전부 다 한 목소리로 금리 인상을 갖다가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준 부의장이죠. 금리 인상 중요하지만은 속도 조절, 경기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에서는 아니다 하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은 나가서 아니다 하지만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효과 내년이 되면은 새로운 비교가 됩니다. 2022년대 그 상황과 2023년도 그 상황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갑작스럽게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괜찮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4,172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는데, 물론 그 수급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쪽으로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 계속 순매수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 중국에서 그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급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어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형주 위주로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돈들이라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정치적 불안이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한테 참 주식시장의 측면을 이쪽 보면 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이 아니고 경제를 망칠 것이다 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튼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했고, 금융 투자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수많은 이 업종들 매수했죠. 단지 우리 기관들이 수급이 좀 엇갈릴 뿐이지,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업종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한 1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랜 A로 살펴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 있잖아요.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오늘도 한 6개 종목 정리가 됐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튼 내일이 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그 모레 금요일쯤 시장에 반영이 될 건데,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정말로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연준위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어떤 금리를 갖다가 낮춰주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지금 쟤들도 걱정이 될 겁니다. 금리를 갖다가 올렸더니 연준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도 이미 시장에는 5.25% 올린 것과 같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연준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영국 국채가 좀 위험한 상황이 나아갔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강달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나갔잖아요. 이미 또 부도가 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준에서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저 연준 그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갖다가 잘 못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판단을 잘 못해서 오히려 실제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는 그런 비난을 불러오게 되면 그런 비난을 어떻게 걔들이 감당을 하겠어요? 걔들도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도 뭔가 탈출을 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어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 마음 바뀐 듯이 내일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이야기해오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떡하니 나와서 시장에는 한 8%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낮게 한 7%대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눈이 번쩍 뜨이겠죠. 연준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 그 위원들도 요거 핑계를 잡고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뭐 분위기 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오고 연준에서 속도 조절하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